임금 체불에 잔혹 살아. 내 월급 도둑 맞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보시죠. 임금 체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입니다. 1조 436억 원입니다. 이야, 엄청나죠. 전년 대비해 보면요 26.8%가 늘었습니다. 임금 체불이. 작년에도 여러분 1조 7,845억 원이었거든요. 그 전년에 대비해 보면 32.5%가 는 숫자입니다. 2022년에 1조 3,472억 원의 임금 체불이 있었는데 2023년에는 4,373억 원이 늘어서 1조 7,845억 원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거기에 또 는다는 뜻이에요. 작년에 32.5%가 늘었는데 올해 26.8%가 상반기에만 늘었다는 뜻입니다. 무섭죠. 이대로 가면 올해 임금 체불액은요 역대 최고치가 될 거라는 게 지금 시장의 전망입니다. 그 정도로 월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악덕 사장이 이렇게 많아졌나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덕 사장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SNS 뭐 글자 한마디면 회사 무너뜨리는 건 쉬운데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악덕 임금을 체불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는 뜻이에요. 없지는 않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 이것을 보면 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망하는 사람. 망해서 월급도 못 줘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법인 파산 건수가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보시면 전년 대비해 36.3%나 늘었잖아요. 987개가 망했습니다. 올해만. 법인 파산만. 작년에 1657개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작년을 훨씬 넘어설 겁니다. 회사가 망하니까 월급을 못 주는 거죠. 월급을 못 주니까 임금 체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임금 체불이 되니까 진짜 최악이라는 거예요. 저는 경제가 이렇게까지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고용노동부가 말입니다. 대책 마련을 한다고 하는데 그 대책을 보니 참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 지금 망한 것도 억울한데 임금 체불이 됐다고 지금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임금 체불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임금 체불을 막아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고용보험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에요. 고용보험이라는 게. 이게 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가는 어떻게 하면 파산해서 좀 헤어나서 다시 회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은요. 처벌 강화예요. 처벌 강화. 이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진작에 바꿨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다른 장관들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장관들이 직을 누리고 말이지 제대로 장관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나요? 글쎄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 망하고 난 뒤에 사후 약방문만 하는 게 요즘 장관들 아닌가요? 산업부 장관은 좀 나은 것 같긴 해요. 산업부 장관은. 그나마. 그래도 산업부 장관은 그만큼 말입니다. 수출을 이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요즘 장관들 뭐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파산을 많이 해서 임금 체불이 나는 것도 있지만요.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임금을 못 주는 곳도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최저임금이 지금 내년에는 1030원이죠. 1030원. 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4년에 9,860원이. 이게 여러분 최저임금 미만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예요. 10명 중에 1.4명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못 받느냐? 그만큼 줄 여력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영업자도
소기업도 중기업도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곳이 많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301만 1000명이나 되거든요. 그만큼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그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을 해요. 그러면서 그만두면서 나 임금 못 받았다 하면서 임금 체불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임금 체불액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경기 침체 때문에 망하는 기업에서 임금 체불이 일어나고 사람을 쓰지 못하는데 서로가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서 나는 최저임금 안 받아도 되니까 나 써줘.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그만둘 때는 나 임금 못 받아서 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내 월급이 도둑 맞은 것은 맞죠. 내가 일하고 월급을 못 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원인과 진단을 제대로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저는 경기가 최악이기 때문에 경기 부진이 폐업과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커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임금 체불이 많아진 거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경기를 살려야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핵심을 찔러라고. 경제개혁은 핵심을 찔러야 돼요. 핵심을 찌르지 않고 자꾸 변죽만 울리니까 문제거든요. 저는 최저임금의 문제, 주 52시간제의 문제, 그리고 기업을 옥죄하는 수많은 법률의 문제, 너무 징벌적이라는 거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경제가 좋아지고 임금 체불도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지금처럼 계속 가면요. 임금 체불은 분명히 더 늘어날 거고요. 역대 최고치를 분명히 달성을 할 거예요. 그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 그 말씀 오늘도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경제는 개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은 더 힘들어지고 더 많아지고 그만큼 현장 경제는 어려워진다. 그 말씀 강조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고통을 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것 참 안타깝네요.